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크기로 따지면 대략 0.5 이하, 더 작으면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주 작은 나노플라스틱의 경우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된 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실제로 혈관을 따라 돌다가 뇌에 도달하면 모세혈관처럼 아주 얇고 섬세한 부분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세포에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버릴 수 있고 그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죽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나 신경장애, 심하면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형태를 유지하도록 가소제를 넣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비스페놀 A, BPA나 프탈레이트 같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성호르몬을 흉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면서 남녀 모두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내분비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비교적 한적한 지역의 식수나 공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유리컵 사용하기, 플라스틱 포장식품 피하기, 플라스틱 물병 대신 스테인리스 텀블러 사용하기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심호흡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몸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세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전달자입니다. 마치 이야기꾼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듯 세포에게 너는 당을 흡수해라라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예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혈액 속의 당을 흡수하고 그 결과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혈관에 당이 쌓이게 되고 결국 당뇨병 같은 질환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 BPA나 프탈레이트 같은 가소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짜 호르몬이 몸에 들어오면 남자아이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 것처럼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적인 특징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거나 내분비계 기능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데 환경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촉진시키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교란이 반복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이와 연결됩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페트병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PVC, 배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 등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활 속에 퍼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속에 가소제 같은 유해 물질이 함께 녹아나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출 경로 중 가장 흔한 것이 물과 음식입니다. 일반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긴 하지만 생수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더 많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은 수돗물보다 최대 50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수돗물을 마셨지만 요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생수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미세 플라스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일수록 노년기 인지장애나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이라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생수병을 햇볕에 오래 두거나 뜨거운 물을 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했던 분들 중 상당수는 겨울철에 생수병에 뜨거운 물을 담거나 얼렸다가 해동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미 많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나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플라스틱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콜라 사이다 같은 알루미늄 캔 내부에도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유리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유리 제품을 사용하며 걷기 운동과 물 교체 습관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의 내분 비계와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플라스틱 제품 선택에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실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활용 정신이 워낙 뛰어나서 일회용 제품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은 딱 한 번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마모되고 그 순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수병을 뜨거운 차 안에 오래 두거나 자외선을 많이 받는 환경에 방치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텀블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수돗물도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수도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한 필터만 설치해도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노플라스틱처럼 극히 작은 입자는 완벽히 걸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역삼 투하바로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속의 미네랄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별도로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물에는 소량의 탄산칼슘이 녹아있는데 물을 끓이면 이 탄산칼슘이 침전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덩어리로 뭉치게 만들고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펄프 재질의 커피 필터로 걸러주면 경수 기준 최대 90%, 연수 기준 30% 정도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조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개 껍질이나 석회석에서 추출한 성분을 물에 아주 소량 녹인 후 끓여주면 탄산칼슘 침전이 더 잘 생기고 이때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귀찮다면 그냥 물을 끓여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옷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도 문제입니다. 합성 섬유가 마모되면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나 강으로 흘러들어가면 결국 해양 생태계로 퍼지고 물고기와 해산물을 통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옵니다. 육상에서 키우는 농작물도 오염된 물을 흡수하면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빨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옷이 약간 냄새가 나더라도 빨래를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합성 섬유 옷은 천연 소재로 만든 세탁망에 넣고 세탁기 강도는 약하게 설정해야 마모가 덜 생깁니다. 면 소재 옷과 함께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성 섬유가 세탁기 통에 직접 부딪히는 걸 줄이면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크기가 큰 미세 플라스틱은 장에서 흡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일부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혈액을 타고 돌다가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같은 역할을 하죠. 간세포가 이물질을 감지하면 쓸개를 통해 다시 장으로 보내고 결국 변으로 배출하는 경로를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작은 나노플라스틱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면 간의 해독 시스템을 피해가기도 하고 결국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침착된 미세 플라스틱은 사실상 평생 몸에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찝찝하지만 모르면 또 대책 없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세 플라스틱을 100%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에서는 수돗물을 필터로 걸러 마시고 가능하면 생수병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사무실에도 텀블러를 두고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배달 음식 포장재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하거든요. 또 환경에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결국 해양 생물들이 그걸 먹게 되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부산이나 여수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청소도 편하게 하고 싶다면 화학적 청소법을 활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청소를 귀찮아 하시는데 실제로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베이킹소다, 탄산소다,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같은 천연 세정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워싱소다는 염기성이 강해서 우리 몸이나 옷에 묻은 기름 성분을 쉽게 분해합니다. 개기름, 땀 자국 등을 비누처럼 만들어 씻어내기 때문에 세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에 과산화수소를 더한 성분인데 물에 녹이면 세균을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 운동복 세탁에 특히 유용합니다. 구연산은 산성이어서 물때 석회질 제거에 좋습니다. 특히 수도꼭지, 주방 청소에 사용하면 반짝반짝 윤기가 살아납니다. 7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천연 세제를 활용해 손쉽게 집안 청결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에도 좋은 선택이죠.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이 쌓이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내분비 교란이나 뇌 건강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선택, 식습관, 세탁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많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선택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장실이나 주방 청소를 하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기름때, 물때, 세균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청소가 번거롭고 힘들다고 느끼시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과 염기를 번갈아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름 성분은 워싱소다로 제거하면 됩니다. 워싱소다는 강한 염기성 물질로 우리 몸이나 주방에 묻은 기름, 특히 동물성 지방을 쉽게 비누화시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과산화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이면 과산화수소가 나오는데 이 성분은 살균 효과가 탁월합니다. 냄새 제거와 세균 억제에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구연산입니다. 특히 화장실 물때의 주원인인 탄산칼슘, 즉 석회질 침전물은 구연산을 이용해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구연산으로 한번 청소한 뒤 남아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은 워싱소다나 과탄산소다로 제거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화장실 습기로 인해 곰팡이와 세균이 자주 발생하는데 샤워 후 바닥이나 변기 주변에 과탄산소다를 조금 뿌려두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뿌려두면 다음에 물이 닿을 때 과산화수소가 자연스럽게 생성돼 소독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원리는 주방 후드 청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방 후드의 기름망이나 검은 기름때는 일반 세제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세제를 활용하면 기름을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 후드에서 떨어지는 기름물이 음식에 닿을 수 있어 위생상 매우 좋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식기세척기의 원리를 아시면 집에서도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세제의 주성분을 보면 구연산,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성분들을 활용하면 손설거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름때가 많은 그릇은 먼저 워싱소다로 불려 기름을 녹이고 이후 구연산으로 석회질이나 물때를 제거해 마무리하면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건강을 위해 직접 주방이나 욕실 청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청소 효과를 높이려면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 세 가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활용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될 땐 물을 필터로 걸러 마시거나 끓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특히 기름때나 냄새 제거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산과 염기를 교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름 성분을 제거하려면 워싱소다 같은 강한 염기성 물질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워싱소다를 물에 풀어 기름때가 심한 망이나 그릇에 바르고 잠시 두었다가 헹구면 기름이 둘러싸인 채로 쉽게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놀랄 만큼 깨끗해지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워싱소다는 염기성이 강해서 피부에 직접 닿으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수세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채로 습하게 방치하면 세균이 급속히 번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세제로 세균까지 다 없앨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탄산소다를 물에 풀어 수세미를 담그거나 구연산이나 식초에 담가 세균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자레인지에 수세미를 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물기를 약간 남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균이 대부분 사멸합니다. 배수구 청소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파이프 내부까지 오염시킵니다. 설거지할 때 처음부터 워싱소다를 함께 사용하면 기름 성분을 분해해 배수구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오염된 경우에는 과탄산소다를 뿌려 소독하거나 효소 세제를 소량 넣어 음식물 성분을 분해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냄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냉장고나 신발장 냄새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와 원리가 같습니다. 겨드랑이 냄새, 방귀 냄새, 음식물 썩는 냄새 모두 유기산이나 황화물 때문입니다. 냉장고 속 냄새를 없애려면 산성을 중화하는 염기성 물질, 즉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를 넓은 접시에 담아두면 됩니다. 황화물 냄새 제거에는 구리 소재가 효과적입니다. 구리 수세미를 신발장이나 냉장고에 두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활성탄이나 숯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숯은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냄새 입자를 효과적으로 흡착합니다. 고양이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모래를 냉장고에 하룻밤 정도 넣어두면 다음날 확연히 냄새가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는 힘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속 있는 이런 청소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집안 위생을 유지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세균 걱정을 줄이고 주방이나 욕실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과탄산소다는 청소나 세탁에 아주 유용하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아시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과탄산소다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찬물에는 잘 안 녹고 너무 뜨거운 물에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귀찮으니까 아예 미리 녹여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탄산소다가 물에 녹으면 워싱소다와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데 이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산소기체로 변하면서 압력이 생깁니다. 밀폐된 통에 넣어두면 안에서 압력이 점점 쌓여 통이 부풀어 오르고 심하면 터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락스와 과탄산소다 또는 락스와 식초를 함께 쓰면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락스와 식초를 섞으면 염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염소가스는 다량 흡입 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 중 문을 닫아놓고 이런 혼합물을 사용하다가 호흡곤란이나 실신을 하는 사고가 국내외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청소를 하려면 반드시 단일 성분을 각각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워싱소다로 기름때를 제거하고 구연산으로 물때를 분해하고 과탄산소다로 살균 소독을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청소 원리는 단순한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 몸도 결국 수많은 화학 반응의 집합체입니다. 흔히 사람은 자연과 다르다고 착각하지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모든 생명 현상도 화학 반응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건강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균 번식을 막고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 성분 노출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굳이 비싼 전문 세제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무장갑이나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시고 집안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